예, 리스트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정리해 놓는 걸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sorting이라 그럽니다. 앞에서 우리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검색, search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 정렬과, 그러니까 sorting과 search는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 다닙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동시에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컴퓨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일단은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게 하는 거를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알파벳 C, D, A, B, E라고 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벳은 A, B, C, D, E, F, G 순서로 나가는 거니까요. 숫자도 마찬가지겠죠. 숫자도 뭐 100, 10, 1000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정렬이 아닌 거죠. 10, 100, 1000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뭐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정렬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우리가 sorting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작은 숫자, 큰 숫자라는 거를. 숫자 1과 3, 1이 작고 3이 더 크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전에 나오는 단어 순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령 앨리스라는 이름이 사전을 찾아본다면 이 단어가 사전에 있다는 전제하에 앨리스가 밥보다 먼저 나오고요. 밥이 캐롤보다 먼저 사전에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순서를 정하는 규칙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리스트에서의 정렬은 쉬워요. 리스트 이름 .so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한 다음에 C, D, A, B, E 리스트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로 5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그냥 출력하면은 그대로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지만 sort를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리스트 이름점 sort를 하게 되면 정렬이 돼서 알파벳 스트링 같은 경우는 사전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구나. 두 번째, 알파벳이라는 요 리스트에 내용이 바뀌었구나까지 같이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트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가 C, D, A, B, E라고 되어 있는 경우와 A, B, C, D, E라는 리스트는 다른 리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의 순서가 달라졌으니까요. 결국은 .sort라는 함수는 원래 리스트, 원본 리스트를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riends라는 리스트도 보게 되면 앨리스, 캐롤, 밥의 순서를 .sort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ort를 적용하는데 아이템 순서가 바뀌고 리스트가 달라진다라는 거 유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원본 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서 또 정렬된 리스트도 가지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때는 리스트의 내용을 또 하나 똑같은 걸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riends라는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friends에서 리스트 표현한 다음에 땡땡 하게 되면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friends 리스트 처음부터 끝까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friends underbar copy에서 friends라고 하게 되면 요 녀석을 똑같은 내용을 하나 복사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가 메모리에 지금 두 개가 생기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걔의 이름을 friends underbar copy라는 이름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메모리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복사된 이름의 리스트를 sort를 하게 되면 밑에 거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만 원래 원본 리스트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 않죠. 실제 메모리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두 개가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장 함수로도 이렇게 정렬을 하게 해줍니다. 가령 friends라는 게 있으면 sorted라고 friends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friends underbar copy를 하게 되면 메모리에 복사가 된 리스트를 걔를 정렬해서 그 녀석을 새로운 이름으로 어사인 해주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프린트하게 되면 두 개의 리스트가 다르죠. 그죠? 첫 번째 리스트는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앨리스, 캐롤, 밥 순서대로 메모리에 있는 리스트고요. 두 번째 friends underbar copy라는 거는 sorted 함수에 의해서 한번 카피가 됐고 원본 리스트가
그 복사된 녀석을 지금 우리가 정렬을 했죠. 그죠? sorted로.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가 나오게 돼요. 뭐냐 하면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라는 겁니다. 우리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우리 처음에 시작을 했죠. 객체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객체를 정식으로 객체는 이거야라고 배운 적은 없지만 뭐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하는 것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생각을 몇 번 예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 함수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100도 정수도 객체잖아요. x는 100, y는 100 한 다음에 id 함수를 주게 되면 이게 신기하게 같은 값이 id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0도 마찬가지고요. 자,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를 선호해요. 얕은 복사라는 건 뭐냐면 객체 자체는 메모리에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름만 두 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얕은 복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객체는 당연히 메모리상에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변수 이름이 지금 다른 상황인 거죠. 앞에 예제를 들면. 자, 그래서 x와 y의 id는 다르게 되는 거고요. 객체가 다르니까. 자, 근데 이제 리스트라는 구조는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리스트는 C, D, A, B, E 요 순서대로 돼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my 알파를 알파로 어사인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리스트의 객체는 메모리에 하나가 있지만 요 녀석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만 두 개가 생겨서 사실은 얘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메모리를 그만큼 덜 쓰게 되니까 효율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과 마이 알파가 이 코드를 짠 사람이 동일한 객체로서 요거 두 개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좋은 그런 자료 형태가 되게 됩니다. id 함수를 넣게 되면 동일한 객체가 같으니까 id 값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재밌는 건 이제 요 문장이에요. 여기서 알파.sort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sorting이 되죠. 그래서 원본인 알파벳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정렬이 됩니다. A, B, C, D로요. 그럼 그 상황에서 my알파는 어떻게 되느냐? my알파는 그냥 별명인 거잖아요. 요 리스트에 대한 별명인 거죠. 그럼 결국은 리스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리스트, my알파라는 이름의 리스트 같은 거기 때문에 둘 다 정렬이 된 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요. 메모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본 리스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걔를 정렬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렬되지 않은 원래 리스트와 정렬된 리스트를 둘 다 가지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코딩하다 보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deep copy라고 그러고요. 뭐 카피라는 이런 모듈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단 카피라는 걸 모듈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copy.deep copy에서 알파벳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객체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의 이름을 알파 언더바 카피라고 주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id를 하게 되면 id 값이 달라졌죠. 그죠? 왜냐하면 이 카피 함수를 써서 메모리상에 알파벳이라는 녀석이 가리키고 있던 이 리스트가 새로운 리스트가 이제 메모리상에 카피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깊은 복사가 된 겁니다. 앞에처럼 같은 객체를 이름만 다른 애 두 개 가지고 이제 참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리스트라는 객체 자체가 두 개가 딱 생겨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알파 언더바 카피라고 줬죠. 그래서 알파 언더바 카피를 정렬하게 되면 얘는 정렬이 되지만 위에 원본 알파벳이라고 하는 리스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뭐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파이썬이 왜 그러면은 얕은 복사를 선호하나? 왜냐하면 이게 리스트가 지금 우리가 알파벳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굉장히 작은 리스트지만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가령 여러분들이 뭐 비디오 파일이나 영화 파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같이. 그러면 보통
영화 동영상 하나가 막 몇 기가 하잖아요. 4GB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게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 그 녀석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가 4GB짜리인데 그런 게 만 개가 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이제 큰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녀석을 우리가 깊은 복사로 여러 개의 리스트를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메모리가 우리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컴퓨터가 느려지고, 컴퓨터 리소스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코딩 구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4GB짜리 원본은 한 카피만 딱 남겨놓고요, 리스트로. 나머지 개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우리가 얕은 복사로 작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좀 고급 기법을 쓴다 그러면 인덱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인덱스만 처리하는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예, 깊은 복사할 때 지금 카피라는 모듈을 우리가 써서 예를 보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넣은 거고요.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sorted 함수 같은 거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렬된 복제 리스트를 우리가 리턴을 하기 때문에 원본 리스트와 복제된 리스트를 두 카피를 우리가 다 메모리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복사와 같은 효과가 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정렬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왜, 슬라이드에는 조금 설명이 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뒤쪽에 숙제로 나중에 이제 버블 정렬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렬이 왜 중요하냐? 어,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서에는 어떤 살아있는 전설로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크너스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알고리즘계의 대가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이분이 쓴 커너스 교수님이 쓴 책을 읽은 사람은 예전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냥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남기신 분이세요. 특히 알고리즘 분야에서.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게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이라는 책인데, 자, 이 책을 보면요. 크게 두꺼운 책으로 한 4권 정도가 나왔거든요. 뭐 이후에도 조금 더 시리즈가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1권, 2권, 3권이 제일 유명해요. 1권의 제목을 볼까요? 펀더멘탈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어떤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세미 뉴머리컬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책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책의 제목을 보면 sorting and searching입니다. 그죠? 정렬과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너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컴퓨터 분야에서 중요한 알고리즘들을 크게 대분류를 했는데, 크게 네 가지 대분류죠. 펀더멘탈,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세미 뉴머리컬, sorting and searching, 그 다음에 컴비네토리얼 알고리즘인데, 정렬하고 검색하는 게 이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도 워낙 중요하지만, 그죠? 이 토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검색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정확하게 하는 게, 그죠? 근데 검색을 잘 하려면 먼저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랜덤 함수 기억나세요? import 랜덤 함수 우리 이렇게 했었죠. 자, 랜덤 함수에서 우리가 랜덤한 숫자 16개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A라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우리 한번 해볼게요. I in range 16개를 만들어 볼게요. 16개를 만드는데 랜덤을 써서요. rand int 해서 0 이상 100 이하짜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콤마죠. 그죠? 콤마로 바꾼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컴프레hension 문법을 쓰게 되면 0 이상 100 이하인 녀석의 랜덤한 정수를 16개를 지금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한 숫자를 찾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쉽게 정렬된 상황과 정렬되지 않은 상황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렬도 한번 해보죠. sorted A에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아이템은 동일한데 지금 위에 거는 A는 정렬이 안 된 거죠. 그죠? 밑에 거는 A를 정렬한 거를 우리가 B로 놓고 그쵸? 리스트가 두 개 생긴 겁니다. A는 정렬 안 된 상황, B는 정렬된 상황의 리스트죠. 숫자는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같은 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요 위에 리스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 90을 찾아라 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자, 우린 컴퓨터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요청을 한 겁니다. 리스트가 16개가 있는데 90을 찾아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90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66에 가서 66이 90인과 같은지 비교하죠. 다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47이 90과 같은가? 다르죠. 35가 90과 같은가? 다르죠. 17이 같은가? 다르죠. 쭉 하나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하나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16개잖아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16번을 다 비교해야 90이 만약에 맨 뒤에 나왔다면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운이 좋으면 첫 번째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처음에 90이 나왔다면은. 그죠? 평균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사이즈가 n개라면 평균적으로는 2분의 n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의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게 몇 번째에 있다라는 거를. 이게 정렬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2분의 n번 평균 비교를 해야 되고요. 운이 나쁘면 n번 다 비교해야 돼요. 근데 이 리스트를 똑같은 상황에서 정렬을 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렬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숫자 90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되냐 하면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고요. 16개잖아요. 가운데 있는 녀석. 그러니까 8개니까 7번째나 8번째. 우리 7번째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자, 90을 찾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번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녀석으로 갑자기 가운데 있는 녀석하고만 비교를 합니다. 90을.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90이 이 가운데 있는 애보다 크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면은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은 더 이상 조사해 볼 필요가 없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90인데 처음에 가운데 숫자랑 비교를 해봤는데 걔가 9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우린 더 이상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는 뒤에 있는 애들하고 또 90을 비교할 건데 또 어떻게 하느냐? 요 살아남은 절반에 대해서 요 가운데 녀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절반은 요렇게만 살아남아져 있는 상황이죠. 요렇게. 그죠? 살아남은 절반에서 가운데 있는 녀석 66이죠. 얘랑 이장 90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이 90보다 작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66, 50부터 66까지 우리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얘만 조사하면 돼요. 그쵸? 또 여기에서 가운데 녀석하고 비교해 보니까 84인 거죠. 그죠? 84니까 우리가 원하는 90은 존재한다면 이쪽에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녀석. 우리가 나누어서 가운데는 1.5잖아요. 지금 우리는 버림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녀석하고 비교를 하겠죠. 86하고. 근데 86이 90보다 작으니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뒤쪽만 조사하면 되는 거죠. 이제 90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렬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비교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아까 47하고 비교했나요? 그죠? 그 다음에 66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반인. 그 다음에 또 절반인 84하고 비교를 하고요. 86하고 비교하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개의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가 90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어쨌죠? 90을 찾으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 비교해야 됐던 거죠. 그죠? 좀 일반화 시켜볼게요. 우리가 리스트의 크기가 n이라고 한다면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대략 이만큼 비교를 해야 되고요. 정렬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 비교하게 되면 그 나머지 절반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되고요. 그쵸? 2분의 n만 관심이 있는 거죠. n2. 그 다음에는 또 이 남은 녀석의 또 2분의 1만큼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n 나누기 2 나누기 2.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비교하게 되면 n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2분의 1만큼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좁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뭔가를 찾게 되면 결국은 얘는 몇 번만 비교하면 되냐 하면 로그 밑이 2하고 n번만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찾게 됩니다.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2분의 n번 비교하는 거죠. 2분의 n이라는 숫자와 로그 2의 n이라는 숫자는 n이 커졌을 때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n이 1024라고 한다면 2분의 2는 512가 되죠. 반면에 n이 1024인 경우에 로그 2의 n은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512번, 가령 우리가 리스트의 크기가 1024라고 한다면 위에 거는 512번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10번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소수 찾는 거 기억나죠? 소수 찾을 때 2분의 n까지 나눌래, 루트 n까지 나눌래.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알고리즘적으로. 이 검색이 그렇습니다. 검색도 n번 찾을래, 로그 2의 n번 찾을래. 컴퓨터의 성능이, 효율성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뭔가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죠. 저장을 시킵니다. 메모리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또는 SSD에 저장을 시키죠.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일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저장만 해놓으면 의미 없습니다. 검색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쵸? 검색을 하려면은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검색을 하려면 데이터의 개수가 n개면 n번 거의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렬이 돼 있으면 로그 2의 n번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은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검색을 잘하기 위해서 정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탠포드의 크누스 교수님은 정렬과 검색이라는 주제로 두꺼운 책을 한 권 남기신 겁니다.